당신 오늘부로 해고해요. 차가운 목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다. 민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날카로운 손톱이 웨이터 영호의 뺨을 핥히었다. 레스토랑 체인 라벤이 웨이터 영호의 뺨을 핥힌 여자. 민지는 총괄 매니저 태운의 약혼녀였다. 명문 경영대학원 수석, 글로벌 컨설팅 회사 최연소 시니어, 완벽한 약혼녀감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태운 앞에서는 천사 같았던 그녀가 직원들에게는 악마로 변했다. 대체 무엇이 한 사람 안에 천사와 악마를 동시에 만들어낸 걸까? 그리고 강 회장은 왜 굳이 이런 위험한 진실 게임을 시작한 걸까? 강 회장의 서재는 오래된 원목 냄새로 가득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낡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있었다. 30년 동안 레스토랑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아직도 사람 보는 눈에는 자신이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그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다.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형 레스토랑 체인까지, 그 긴 여정 속에서 그는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보게 되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들 태운의 목소리가 고요한 서재를 깨뜨렸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29살의 아들이 거기 서 있었다.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이었다. 아내가 떠난 뒤 혼자 키운 하나뿐인 아들. 그 아이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 어떤 사람이니?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렸다. 불안이었을까? 아니면 기대였을까? 박민지라고 컨설팅 회사에서 일해요. 정말 똑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태운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강 회장은 아들의 표정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가시가 돋아났다. 너무 확신에 찬 아들의 모습이 오히려 불안했던 것이다. 며칠 뒤 본점 최고층 VIP룸에서 첫 만남이 있었다. 강 회장은 일부러 나 인척 김 부장을 보냈다. 내가 누구인지는 천천히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다른 방의 창가 자리에 앉아 홈캠으로 그녀를 직관했다. 민지가 들어왔을 때 강 회장은 잠시 숨을 멈췄다. 완벽했다. 너무나도 완벽했다. 네이비 블레이저, 단정한 머리, 품격 있는 미소, 모든 것이 계산된 듯했다. 구두 소리마저 리듬을 타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허리를 공손히 숙이는 각도까지 완벽했다. 마치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어서 오세요. 태훈이가 많이 자랑하더군요. 김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 회장은 홈캠으로 날카롭게 민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 하나, 눈빛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명문대 수석 졸업, 해외 MBA, 글로벌 컨설팅 회사 최연소 승진, NGO, 봉사활동, 소외계층, 멘토링까지. 이력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요. 민지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늘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어요. 회장님의 경영 철학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라는 그 철학, 정말 존경스러워요. 너무 완벽한 대답이었다. 마치 미리 그의 인터뷰 기사를 다 읽고 온 것처럼. 그래요? 직원을 가족처럼. 좋은 말이네요.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맞아요. 하지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지가 밝게 웃었다. 그 웃음이 강 회장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뭔가가 어긋나 있었다. 너무 연기 같았다. 김 부장은 강 회장과 함께 바닥부터 시작한 동지였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무 완벽해. 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해. 마치 무대 위의 배우를 보는 것 같았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여보, 직감을 믿으세요라고 했겠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진짜 모습을 보려면. 그래.
그녀가 갑이 되었을 때를 봐야 해. 김 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설마 회장님이 직접 생각해보니 좋은 방법이 있어. 강 회장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민지 씨는 나를 못 봤어. 그럼 나는 강남점에서 서빙 스태프로 일하겠어. 김 부장의 눈이 커졌다. 강남점 매니저는 신입이라 나를 직접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내 모습을 민지 씨가 알아볼 리 없지. 완벽한 계획이야.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강 회장이 김 부장의 어깨를 잡았다. 태훈이는 내 전부야. 그 아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인데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넘어가겠어?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평범한 캐주얼 옷차림으로 강남점에 나타났다. 회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운동화. 평소 정장만 입던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안녕하세요. 강정호입니다. 오늘부터 서빙 스태프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점 매니저 이 과장이 그를 맞았다. 이 과장은 6개월 전에 입사한 신입 매니저로 강 회장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다른 레스토랑에서 5년 정도 일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말투도 평범하게 바꿨다.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좋습니다. 그럼 김 선배님께서 교육해 드릴 거예요. 이 과장이 젊은 서빙 스태프를 불렀다. 강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편 본사에서는 김 부장이 강 회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다행히 민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강남점에서 강 회장의 첫 근무가 시작되었다. 서빙 유니폼을 입고 홀에 섰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했다. 정우 아저씨, 신입이세요? 나이가 좀 젊은 직원이 말끝을 흐렸다. 강 회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직원들은 피식 웃었다. 강 회장의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경험이었다. 며칠 후 민지가 친구들과 함께 강남점에 나타났다. 강 회장은 그들의 테이블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머, 민지야. 여기 진짜 고급스럽다. 친구가 감탄했다. 당연하지. 우리 시댁 레스토랑인데.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강 회장은 조용히 메뉴를 건네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처음에는 친구들 앞에서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저기요. 민지가 강 회장을 부르는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이 파스타 너무 짜요. 다시 해오세요. 죄송합니다. 바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고 하면 다 해요?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요? 아저씨 몇 살이에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이런 데서 일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강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게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의 진짜 모습이었다. 다음 날 민지는 더욱 심해졌다. 혼자 온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니, 이렇게 느리게 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알아요? 젊은 주방 스태프가 가져온 음식에 대고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죄송하다고 하면 다 해요? 일을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VIP룸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민지는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며 진짜 속마음을 드러냈다. 민지야, 대박이다. 진짜 이 레스토랑 사모님 되는 거야? 당연하지. 태훈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데. 결혼하면 내가 여기 안주인이야. 민지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직원들도 다 내 눈치 봐야 할 걸.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싹 정리해야지. 친구들이 키득거렸다. 강 회장은 옆 테이블을 정리하며 손에 든 쟁반이 떨리는 걸 간신히 참았다. 그런데 민지야, 친구 중 하나가 속삭였다. 태훈이는 정말 좋아하는 거야? 민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봤다. 사실은 태훈이는 그냥 계단이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강 회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어머, 누구? 전 회사 선배였어. 지금도 가끔 만나고. 태훈이한테는 비밀이야. 그 바보는 내가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럼 왜 태훈이랑 결혼하려고 해? 당연히 이 레스토랑 때문이지. 결혼하면 여기가 다 내 거야. 특히 저 늙은 서빙 직원부터
당장 쫓아낼 거야. 민지가 강 회장을 가리키며 비웃었다. 왜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지. 늙고 추하고 느려 터져서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어울리지 않아. 강 회장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강 회장은 민지의 모든 모습을 지켜봤다. 태훈 앞에서는 천사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악마였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중요한 전화를 받고 있었다. 강 회장은 룸서비스를 핑계로 들어갔다. 응. 태훈이는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해. 결혼만 하면 끝이야. 레스토랑 인수하는 것도 시간 문제고. 민지가 전화로 말하고 있었다. 강 회장을 보자 손으로 잠깐만 기다리라는 신호를 했다. 그 회장이라는 사람도 내 손바닥 아니야. 내 연기에 다 넘어갔지. 어쨌든 곧 다 내 거야. 강 회장은 조용히 물잔을 놓고 나가려 했다. 저기요 아저씨. 민지가 전화를 끊고 강 회장을 불렀다. 이 물 미지근해요. 차가운 걸로 다시 가져와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노크하고 들어와요. 예의가 없네.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려면 매너부터 배워야 할 텐데. 그날 밤 강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제 충분히 확인했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낼 때였다. 다음 날 저녁 강 회장은 태훈에게 긴급히 연락했다. 태훈아. 지금 당장 강남점으로 와라. 중요한 일이 있다. 네, 아버지 출장 중이신 거 아니에요?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 태훈은 의아해하면서 강남점으로 향했다. 그때 강남점에서는 민지의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민지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을 마시며 친구들과 떠들고 있었다. 서빙 아저씨, 샴페인 더 가져와요. 민지가 강 회장을 부르며 빈 잔을 내밀었다.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강 회장이 새 샴페인을 가져다 주려는 순간 민지가 갑자기 일어서며 팔을 휘둘렀다. 쨍그랑. 샴페인 잔이 부딪히며 황금빛 액체가 민지의 드레스에 쏟아졌다. 이 멍청한 늙은이가.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눈이 없어? 앞을 못 봐?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죄송합니다, 손님.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은 무슨... 민지가 강 회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다. 내 드레스가 얼마인데? 200만 원이 넘는다고. 강 회장은 비틀거렸지만 꿋꿋이 서 있었다. 그 순간 민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날카로운 손톱이 강 회장의 뺨을 핥히었다. 당장 매니저 불러. 너 오늘 해고야.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바로 그때였다. 민지야. 입구에서 태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훈이 숨을 헐떡이며 레스토랑으로 들어왔다. 태훈의 시선이 피가 흐르는 강 회장의 얼굴에 멈췄다. 태훈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평소에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다. 레스토랑이 정적에 휩싸였다. 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이게 무슨... 강 회장이 피가 흐르는 뺨을 닦지도 않고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일주일 동안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강남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일주일 동안 민지에게 당했던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건 몰래카메라예요? 저를 시험한 거예요? 민지가 비명처럼 외쳤다. 속인 건 저였습니다. 하지만 본색을 드러낸 건 당신이었어요. 태훈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민지야, 정말 그랬어?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태훈 씨, 민지 씨께서 지난주에 여러 번 오셨는데 직원들에게 정말 심하게 대하셨어요. 욕설에 물건 던지시고. 그만해요. 민지가 소리쳤다. 강 회장이 직원들을 둘러봤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당한 모욕 제가 다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대표로서 여러분을 지키지 못해서. 한 직원이 울음을 터뜨렸다. 회장님. 강 회장은 다시 민지를 바라봤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품격입니다. 당신은 시험에 떨어졌어요. 민지 씨. 민지의 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이게 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태훈이 울먹이며 물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발악했다. 좋아. 진실을 말해줄게. 그녀의 눈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난 널 사랑한 적 없어. 이 레스토랑과 내 집안의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언젠가 후회할 거야. 나를 버린 걸. 민지가 돌아서며 레스토랑을 나갔다. 태훈이 아버지를 꽉 안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일주일이 지났다. 카페는 조용했다. 태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커피잔이 식어가고 있었다. 민지가 들어왔다. 명품 가방과 선글라스로 무장한 모습이었다. 왜 불렀어? 민지가 맞은편에 앉으며 차갑게 물었다. 태훈이 민지를 바라봤다. 눈빛이 슬펐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야?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태훈은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왜 그랬어? 진짜 왜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어? 민지가 콧방긋을 쳤다. 그게 뭐가 잘못이야? 직원은 직원이고 나는 손님이었어. 당연한 거 아니야? 태훈의 가슴이 멍멍해졌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민지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지, 민지야. 웃기지 마. 너희 아버지가 한 짓이 더 비열해. 사람을 속이고 시험하고 그게 정당해? 아버지는 진실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진실? 그럼 나도 진실을 말해줄게. 민지가 태훈을 노려봤다. 난 처음부터 너를 사랑한 적 없어. 내 돈과 레스토랑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지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젠가 후회할 거야. 나를 버린 걸. 그녀가 나간 후 태훈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민지의 회사에서 대규모 갑질 논란이 터진 것이다. 박민지 시니어 컨설턴트 부하 직원 5명이 집단 고발했대요. 김 부장이 강 회장에게 보고했다. 사적인 심부름, 휴일 강제 근무, 인격 모독까지 증거가 산더미래요. 강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회사에서도 똑같이 했군요. 해고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대요.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민지가 조금만 달랐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한편 레스토랑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었다. 강 회장이 직접 서빙 스태프로 일하며 직원들의 고충을 체험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다른 기업들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경영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절하세요. 이런 일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강 회장의 관심은 오직 직원들의 복지와 태훈의 성장에만 있었다. 6개월이 흘렀다. 레스토랑 홀이 분주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손님, 주문 도와드릴게요. 젊은 서빙 스태프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 스태프는 바로 태훈이었다. 강 회장의 제안으로 태훈은 6개월간 레스토랑의 모든 부서를 돌며 일하기로 했다. 지금은 서빙 스태프로 근무 중이었다. 태훈 씨, 정말 달라졌어요. 주방 직원이 감탄했다.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우리한테도 잘해주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태훈은 미소 지었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날 태훈이 서빙을 하던 중 한 손님이 불평을 했다. 이 스테이크 너무 질겨요. 다시 해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직원에게 떠넘겼을 태훈이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방장과 직접 상의해서 새로 준비해 드릴게요. 기다리시는 동안 음료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태훈의 진심 어린 태도에 손님도 화가 누그러졌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태훈은 점점 진짜 리더의 모습을 갖춰갔다. 강 회장의 일주일 서빙 경험은 직원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회장님이 우리 일을 직접 경험해 보셨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젊은 직원이 눈물을 글썽였다. 예전에는 윗분들이 우리를 그냥 부품 정도로 생각하는 줄 알았거든요. 강 회장은 정기적으로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더 이상 회장실에만 앉아있지 않았다. 혹시 불편한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사실 브레이크 타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당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전 직원 회의를 열었다. 여러분, 6개월 전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서빙 스태프로 일하며 깨달은 것들을.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서비스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앞으로 우리 레스토랑은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손님도 행복하니까요. 강 회장은
구체적인 복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첫째, 모든 직원의 급여를 20% 인상합니다. 직원들의 눈이 커졌다. 둘째, 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과 가족 의료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셋째, 정년을 보장하고 은퇴 후에도 레스토랑을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더 큰 박수가 쏟아졌다.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감사합니다. 6개월 후 태훈의 현장 연수가 끝났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태훈이 강 회장의 사무실에서 보고했다. 특히 주방에서 일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더위와 스피드를 견디는 것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손님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맞춰야 하는 압박감이. 그래서 어떤 걸 느꼈니? 모든 직원이 정말 프로페셔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안 일했는지도요. 태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강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생 많았다, 아들아. 이제 진짜 리더가 됐구나. 강 회장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강 회장은 신문을 보고 있었다. 경제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전 컨설팅 회사 직원 P씨 새 회사도 6개월 만에 폐업. 직원 집단 이탈이 원인. 민지 씨 소식이네요. 김 부장이 말했다. 안타깝네요. 재능은 있었는데. 강 회장이 신문을 내려놓았다.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혼자 남게 되는 법이죠. 그때 태훈이 들어왔다. 이제 그는 당당한 부사장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지? 저희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업계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도 최고 수준이고요. 태훈이 활짝 웃었다. 특히 사장이 직원을 가족처럼 대한다는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강 회장의 가슴이 뜨거워졌다.